없다 하잖아. 네, 주세요. 아, 그거 주세요. 주세요. 배추죠. 네. 예. 저 우리 저 중간에 오시고. 원장 중간에 오시고. 원장님 중간에 오시고. 우리 이사님 저쪽 옆에 가시고. 아, 또 요즘 너무 잘하시네. 옆에 가시고. 네. 아, 네. 이번에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가가 지금 뒤집은 그때 까딱 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희 대통령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국가인데 카메라 사진 하나 찍었습니까? 네. 사진 하나 찍. 아니, 굉장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꽃만 보이셨구나. 두개 중에 뭐 합격하다가 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또 선후배지가 아니고 아, 면이잖아요. 옛날에는 면이고 네. 아, 지금 업으로 네. 밑에 와서 영남 사진물이 다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물 다 이거 시발점이 여기 아닙니까 원래? 명칭 때문에 상당히 그때 그지? 이야기가 시군 많았습니다. 통합할 때 그죠? 예. 예. 저는 선산이 훨씬 낫던데.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위대한 인물, 대한민국 참 만든 곳입니다. 이거 아보셨죠? 예, 예전에.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하고 할까요? 아니면 헌화하고? 헌화 번영하고 예. 안내 쪽. 예, 이분이. 예. 아이고. 네네. 좀 밑에 내려놓고. 생각 박정희 대통령 생각보전의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주신 전한길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통령에 대한 경례에 이어서 헌화와 분양을 하신 후 참석자 모두 문경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박정희 대통령 내외국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헌화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전한길 이타 강사님께서 헌화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상으로 박정희 대통령 의원에 대한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배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님께 감사합니다. 유경세 유사님께 이루신 위대한 업적들 잊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정신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영웅입니다. 예. 나라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강의가 너무 진솔합니다. 좀 이따로 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 나이도 있지만 옛날에 예, 박정희 공항 미국에는 케네디 공항이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처럼. 그래서 이 취지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뒤에 좀 오세요. 명 예, 추진위원회입니다. 오세요. 같이 오세요. 같이 찍어야 돼요. 들어오셔도 돼요. 박정희 공항. 예, 같이 참여하시면 좋아요. 본인이 예. 이름 좋네요. 예. 그거를 이제 공항을 케네디 공항처럼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공항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단체에서 이거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가를 방문해 주신 일타 스타 강사님 전한길 강사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있던 대구 공항이 이제는 의성 군위 쪽으로 이전하는데 그 명칭을 한 국가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우리나라 상징하는 또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이름으로 된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곳이 또 터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공항 만들 때 이름을 꼭 박정희 대통령 공항으로 박정희 대통령 공항 뭘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명명했으면 좋겠고 저는 강력히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면 됩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박정희 공항 추진을 명하자.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하나 찍으셔야 돼요. 사진. 자, 여러분 혹시나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또 산업을 발전시킨 한강 기적을 이루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업적도 기리고 또 한번 애국심을 기를 겸 구미 쪽에 있거든요. 구미에 방문하시면은 박정희 대통령님 여기 생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들러주시고 다 함께 한 번 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더욱더 강력한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파이팅! 예, 지금 제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떨 때 할게요. 오늘 연습이 있어요. 그리고 감주 드세요. 감정인 거 이제 우리 나라가 이래가 제가 술을 잃지 않습니다. 잘. 거기 고향의 어머님은 걱정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아니 와 수업 중에 이런 일 있잖아. 엄마다. 안 그래도 우리 고향에 우리 오신다 할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고구마. 그러니까. 자 이거 막 여기는 막 아무렇게나 막 드셔야 돼요. 이거 저거 따지면 안 되고. 예예예. 요거 하면 건배 좀 할게요. 이걸로 해가. 자 요. 그 막걸리 안 드시고 식혜 식혜로 체인지. 식혜로 체인지. 그래 더 자꾸 그래야 식사 되도록. 아 네네 좀 드릴까요? 아유 요 빈대떡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옛날 보리개떡 박 대통령 되시던 거 이런 전부 하시죠. 자, 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은 의미로다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네. 건배 제의 한번 두 분 하겠습니다. 그만.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경수 여사님 감사하는 마음을 위하여.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이고. 국장 이쪽으로 와요. 예. 구경 들어오시소. 요 들어오시소. 잘 있어요. 아니 요 들어오시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 이쪽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위하여. 야 이게 바로 얘기입니다. 예.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뭐 우리 이런 자리에 있을 줄 알고 한 번에 만들어 오셨어요. 오늘 상사님이 또 귀한 걸 해주시는데 예. 이사장님께서 선물을 또 야. 콩주 하시고 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네, 먼지 덮어 쓰고 막 하면서 난리 났어요. 그 다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동이 알고는 뭐 다리가 안 맞습니다. 이 감주 좋아요, 감주. 이 보리쌀로 만드는 감정입니다. 일반 감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셔야 소화가 잘 돼. 아이고 안 그래도 참 이렇게 경호 잘해주시고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이고. 나중에 배고플 때. 또 여기 나갔다가 배고플 때. 생각나시겠다. 보리쌀로 이거 감주 만들어 옮깁니다. 보리감주. 보리감주. 또 이것도 보리로. 네네. 보리개떡. 이거 안 사면 이런 구경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이사장님 전에 도지사 하셨죠. 예. 지금 민주평통 부의장.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말씀드려요. 민주평통령. 그 우리 지사님도 대단한 어른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대신 배가 불러가지고 구미시장 3선, 도지사 3선, 지방자치 생기고는 처음이에요. 6번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예.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네. 강사님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뭐든 진짜 다 질문 줬어요. 넥타이가 왜 빨간색이죠? 지금은 그래도 한번
열정 상징, 또 당으로 따진다면 굳이 새누리랑 우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징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환길 원장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오픈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탄핵 반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위해서 이제 집회가 사실은 구미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길에 옥천에 가면은 대전에서 한 20분 거리인데요. 거기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먼저 들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님 이제 생가를 들리게 됐는데요. 지금이 더욱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국민들 아시겠지만은 나라가 지금 단순한 탄핵 문제를 넘어가지고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까 생각하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평생 동안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참 보릿고기 없애주고 이만큼 대한민국 먹고 살게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인공 아닙니까? 참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인데 이렇게 참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면서 다 같이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다시 우리 뭉치자, 허리띠 졸라매고 다시 일으키자. 우리 새마을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들이 단합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 같이 한 번 더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 2030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더 선진화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수록 박정희 대통령께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참 한 번 더 모든 국민들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네. 음식을 드셔보셨는데 네. 예, 다른 때도 많이 뭐 좋은 음식들도 많이 있을 건데 네, 안 그래도- 가지고 드셔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저 생각하고 옆에요. 자그만 보릿고개 체험장이라는데 말 그대로 보릿고개 하면 아마 2030 젊은 애들 잘 모를 건데 제가 마지막 세대 같아요. 예. 보릿고개는 뭐 아시다시피 가을에 수확한 쌀이 이제 다 떨어지고 봄에 그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그 사이에 3월, 4월 이때가 제일 힘든 때거든요. 3, 4, 5월까지. 그럴 때 이제 그 보릿고기를 없애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음식도 그래서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이죠. 메뉴 보니까 아까 뭐더라? 보리감주, 보리콩죽, 그다음 보리개떡 다 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걸리도 같이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 참 한 잔 하셨거든요. 농민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지금은 탄핵 위기 상황이다. 국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술은 절대 안 하거든 지금은요. 그래서 금방 이거 먹으면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요. 절대 빈곤이었어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 시작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이제 드디어 그 절대 빈곤이 사라져요. 그 통일벼라고 다 수학 벼품종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보릿고기 없애거든요. 그래서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그 주인공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진짜 아무리 더 귀하고 비싼 음식보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데 인터뷰 네. 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공부를 하갈수록 수고를 번의 탄핵 탈정부 원하자. 2024 자유민주주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환길 선생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환길 쌤을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적게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구미시와 또 이 지역 주변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게 중요한 시점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차가운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은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게 될 탄핵 소추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응원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반드시 탄핵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직무복귀시키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오늘 구미시에 오는 길에 여기 구미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옥천에 들려가지고 유경수 여사님 생가에 들려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님 생가에 들러서 역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계 국력이 6위입니다. 군사력 5위 그리고 제조업 강국 5위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국가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잘 막아내고 공산당을 막아내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우리 국군 여러분께서 지켜준 덕분 아니겠습니까?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든든합니다. 이곳 구미에 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60년대 우리나라에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북한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셔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느냐 하면 64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1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 1977년에는 수출 100억 불이 되었습니다. 무려 재임 기간 동안의 수출이 100배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베트남 가서 공산당 막는다고 희생하신 우리 파병 장병 여러분 희생 덕분에 그렇게 해서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부고속도로를 닦았고 포항제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니 그때 베트남 파병 때 희생하신 또 헌신하신 그분들께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장인은 베트남 파병용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어촌 근대화시킨 덕분에 다행히도 오리고개가 없어지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이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님 덕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한 지도자와 그리고 단합한 우리 국민 덕분에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 이뤄냈고, 우리가 2차 대전 뒤에 신생 독립국이 140개국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선지 못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산업화와 동시에 또 YI와 이재와 같은 이런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영국이 200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40년 만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다들 보수 우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너무나 강한 분들께서 오셨겠지만은 보도되는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와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중도인 분들께서 오늘 제가 역사 강사로서 백배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지난 100일 동안에 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가는 본인들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가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100일 동안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난길이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그리고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장 속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30 세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일 전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즉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부르면서 언론에서도 똑같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라고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란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도 없고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2시간 만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부상자나 또는 희생자 없이 평화롭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비상계엄 직후에 한 열흘 정도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다가 드론이나 풍선을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도발하고자 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원래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외환이라는 것이 IMF 외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한국으로 침략을 유도해서 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드론과 풍선 보내서 외부에서 환란을 초래하고자 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지금은 조용하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외환죄라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민주당의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연 그런 내란죄는 성립이 될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뭘 했느냐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기업 해제를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덮어씌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을 또 했지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구성찬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했습니다. 그 음성 녹음까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곽종근 사령관한테 야, 네 내란죄다, 큰일 났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거다 라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겁이 나서 민주당에 회유가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조작을 하게 해가지고 그 곽종근 사령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거짓말을 덮으셨지 않습니까? 그 조작한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이렇게 메모하라 했다면서 국정원 차장 홍장원에게 명령했다는데 그 홍장원 역시 거짓말 메모 아닙니까? 그 거짓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고 역시 메모를 조작한 것조차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에 대해서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조작을 한 것이 거꾸로 이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숨어서 듣고 계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덮어씌우려고 하다가 외환죄로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도 거짓말로 드러났고 내란죄 덮어씌우려고 한다는 것도 역시 또 민주당에서 조작하고 회의에서 거짓 증언하겠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진정한 내란 범죄 일으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여러분,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은 이제 답변하라. 두고두고 역사상에서는 내란을 조작하면 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삼족을 멸하진 않을 테니까 양심 있으면 민주당을 해체해라. 두 번째, 오늘도 어떤 방송사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석방시키는 도 옳지 않다, 왜 내란 수계를 석방시키느냐 하던데,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초등학생 정도 지적인 수준만 되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회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 벌써 4개 범죄 정과 사범에다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것도 뭐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요. 북한에다가 돈 갖다 준 거 알고 있습니까? 대북 송금 800만 원인가 갖다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만저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한테 우리가 범죄자라고 부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재판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1심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입니까? 무죄입니까?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습니까? 중학교 학생 여러분 들었지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으면 그 언론사 모두가 가짜뉴스 언론사입니다. 기자분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자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이런 방송을 한다면은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당신들 언론사는 전부 다 가짜 뉴스 언론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 내란죄도 그래서 부르면 안 되고,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아니고 민주당이 조작을 했는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3종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전사령관 불러서 회유했는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구성찬 의원, 그리고 박범계 의원들은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은 탄핵정국이라 침묵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번 탄핵정국 지나고 나면 잠 못 잘 겁니다. 박선원 의원은 역시 홍장원 메모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원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전한길도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진실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외환죄 덮어씌울 정도 거짓말, 내란죄로 덮어씌울 정도 거짓말, 내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또 거짓말. 결국은 우리 보수우파의 진실을 추구하는 우리 보수우파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라는 거짓말로 덮어씌우고는 내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맡겼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 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오직 내란죄는 경찰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를 자꾸 하지? 알고 보니 그 공수처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끈앞불 우리법연구회 후신 국제임금연구회 소속이었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해준 서부지법의 이순영 판사, 신한미 판사 모두가 오동훈하고 똑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임금연구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하는 잘못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쥐기현 판사에 의해서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억제로 수사를 했고, 또 체포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체포를 했고, 그리고 영장도 불법으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고발이 되어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또 거짓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만 되어도 불법 체포에다가 불법 구속에다가
이 정도만 되어도 미국 같으면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석방되고 벌써 이 사건이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침묵했던 사람들,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어씌우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언론들의 선동 때문이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민주당 안에 민주는 하나도 없고 밀어붙이기시 불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지게 그 민주당 때문에 저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구속영장 신청하는 날 기억나십니까? 그날 밤에 서부지법 앞에 있던 애국 청년들 일부는 그 감정은 분을 참지 못해서 서부지법에 나뉘면서 많은 분들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청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결코 제가 폭력 행위를 편들거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은 여 근처에 계시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알 수 있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정과자 아닙니까? 현재 여러 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로 오직 단 한 줄 이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바로 그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해당대 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를 해서 하라고 해서 결국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 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윤석열 대통령만은 구속 수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결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청년들 답변해 보라고.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고.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셔서 알겠지만 선관위, 과연 여러분들도 선관위를 지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무려 비리, 부정이 878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878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비리와 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원래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그래서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맞습니까? 선관위가 어떻게 가족회사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국가에서 만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회사라고 친인척 그냥 채용해주면 목숨 걸고 공채로 들어가고자 하는 부모 찬스 없고 돈 없는 힘없는 우리 청년들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2030 세대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상기억종이라 해서 이상하게 조작된 투표용
방법이 발견되고 또 사전 투표는 깜깜입니다. 깜깜이.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영돈 전 KBS PD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건데 여러분 이영돈 PD 부정선거 관련 영상 꼭 보십시오. 충격적인 것은 22대 총선에서 단일 선거에서는 졌는데 사전선거 개표 결과 역전돼서 떨어질 뻔한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이 무려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환기가 그냥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하겠지만 그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꼭 이영돈 PD 증거 자료를 보십시오. 사전투표는 전산 조작에 의한 너무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깊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나 878건이나 되는 비리들 쓰레기 덩어리 선관위 그리고 그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찰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감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한 8명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말은 선관위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그러니까 우리 힘없는 사람들은 손도 못 대고 그 힘있는 판사 사법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이 무려 878건이나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도 못하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쓰레기 덩어리 부정투성인 바로 선관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자라고 주장하는 전환기를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미친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따라가지 말고 제발 IQ 80만 되면은 판단 좀 해보시라고요. 문제투성이 여러분 선관위의 그 인사채용 비리는 흑수저 출신 부모님 돈 없고 백 없는 부모님은 나가서 죽어버려야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러면은 2030 세대들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보라고요. 당신들이 주장했던 정의로움이 이런 부정비리투성이 선관위에 대해서 눈 감고 감자 전환기라 다시는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걸 그냥 듣고 가면 다음 선거에서 또다시 불신과 공동분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하고 선거날은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가 아니라 저녁 밤 12시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개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투표와 미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참관